아니, 저 미친년이 기어이 이 마을로 기어 들어왔구나. 저주받은 마녀. 내년이 틀림없이 숲에 시간을 멈춘 소년, 버려진 연하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음마저 허락되지 않아 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껴보셨나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시작 구독과 전에 좋아요 한 번씩 저희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응원하는 듣고 계신지 의미에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본격적인 좋아요, 사연 시작 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따뜻한 부탁드립니다. 댓글 그리고 한 지금 번씩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본격적인 사연 관심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저희에게 한 번씩 정말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그리고 지금 된답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바로 그런 깊은 절망 속에서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멸시받고 내쳐져 스스로의 삶을 끝내려던 연하라는 여인이 겪었던 정말 충격적이고 기이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치 꿈처럼 현실 같지 않은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매서운 겨울 바람이 마치 살아있는 칼날처럼 뼛속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유난히도 차가운 밤이었어요. 김진사의 집 마루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위에 연하는 마치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커녕 그 어떤 감정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메마른 강물 같았어요.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이제는 더 이상 흐를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귓가에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남편이었던 김진사의 싸늘하고 무정한 말들이 마치 찢어진 비단처럼 계속해서 맴돌며 그녀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들이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지는 통에 연하는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쓸모없는 계집이여. 이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고 사내아이 하나 제대로 낳지 못하는 주제에 도대체 무슨 미련이 남아 이렇게 질척대며 이 집안에 빌붙어 있는 것이냐. 당장 이 문 밖으로 꺼져라. 네, 눈앞에 다시는 보이지 말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 송곳 같아서 연하의 심장을 정확히 겨냥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고 마치 연하를 증오하는 듯한 그 눈빛에 연하는 속으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연하는 애써 고개를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리는 것을 보고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그 순간 김진사가 차갑게 등 돌리며 연하를 향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조금의 온정도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그만하면 됐소. 더 이상 이 집안에 망신을 안겨주지 말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시오. 당신 같은 여인에게 더 이상 내 마음을 줄 이유도 명분을 줄 이유도 없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연하의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듯 했어요. 연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답니다. 김진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고 그 닫히는 문소리는 연하의 마음에 꽝 하고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연하의 손은 덜덜 떨렸고 얼음장 같은 손에 쥐어진 작고 날카로운 은장도는 차가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은장도는 원래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 자신을 지키라며 건네주었던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를 끝낼 도구가 되어버렸지 뭐예요. 은장도의 차가운 금속성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연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아니, 살아갈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텅 빈 눈은 허공을 응시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은장도의 날카로운 칼끝을 목덜미에 가져다 댔어요. 차가운 쇠붙이가 살갗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심장의 고동조차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눈을 질끈 감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어요. 바로 그때였죠. 세상의 모든 어둠을 한순간에 집어삼킬 듯한 너무나 강렬하고 눈부신 빛이 저 멀리 숲 저편에서 솟아오르듯 터져나왔지 뭐예요. 마치 밤하늘에 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밝고 강력한 빛이었어요.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어요. 그 빛은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강렬한 빛이었어요. 마치 신비로운 기운을 담고 있는 듯 했죠. 연하의 눈은 그 빛에 홀린 듯 일렁였고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붙잡는 듯한 강한 끌림을 느꼈어요. 그녀의 심장이 메마른 샘에 물이 솟아나듯 다시금 고동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차가웠던 손에 미약하게나마 온기가 돌고 얼어붙었던 온몸의 감각이 서서히 되돌아오는 기분이었어요.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은장도를 놓쳐버렸어요. 쨍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고 은장도는 차가운 마루 바닥에 뒹굴었죠. 연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홀린 듯 그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빛은 마치 그녀를 기다린다는 듯 끊임없이 흔들리며 연하를 어딘가로 이끌고 있었답니다. 텅 빈 마루를 지나 삐걱거리는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가자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마구 흔들었지만 연하는 그 추위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오직 눈앞의 강렬한 빛만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얼어붙은 흙바닥을 맨발로 밟는 차가움도 거친 나뭇가지에 스치는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연하는 그 빛의 끝에서 과연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그 빛이 그녀를 구원해줄 희망일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답니다. 고요하고 또 고요한 밤이었어요. 숲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고요. 하지만 연하의 눈앞에 깜빡이던 신비로운 빛은 숲의 깊은 곳으로 그녀를 이끌고 있었어요. 연하의 발걸음은 벅찬 기대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발밑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는데 숲은 습하고 축축한 흙내음을 진하게 풍기고 있었고요. 젖은 나뭇잎 사이로 희미하게 퍼져나오는 알 수 없는 기계음들이 마치 낮게 의조리는 주문처럼 들려왔어요. 숲의 바닥은 푹신한 이끼와 썩은 나뭇가지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마치 이곳이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길목인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연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애써 외면하며 이곳은 대체 어디인 걸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건 아닐까? 하고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은 멈출 줄을 몰랐고요. 어느새 빛이 멈춰선 곳은 숲에 짙은 나무들에 둘러싸인 낡은 기와집이었어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고풍스러운 지붕 위로 초승달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긴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노인의 지혜로운 얼굴 같았어요. 그런데 기와집의 문이 열린 틈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첨단 기계 장치들이 번쩍이고 있었지 뭐예요. 차가운 금속성의 빛이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터져 나오면서 고대와 미래가 뒤섞인 도저히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기묘한 광경을 만들어냈어요. 연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저절로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마법인가? 아니면 꿈인가? 연하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낡은 나무와 차가운 철, 과거의 흔적과 미래의 기술이 한데 어우러져 숨쉬고 있는 모습은 그녀의 모든 상식을 무너뜨리는 듯 했어요. 그때였어요. 번쩍이는 기계 장치들 사이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연하는 보았답니다. 마치 고양이처럼 조용하고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연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지만 그녀의 호기심이 두려움을 압도했어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한 발짝 또 한 발짝 다가간 연하는 그곳에서 앳된 소년 지훈을 마주했어요. 소년은 어둠 속에서 마치 달빛에 비친 작은 요정처럼 보였어요. 그는 연하를 발견하고는 놀란 토끼처럼 큰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응시했어요. 그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이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있었고요.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혼자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답니다. 연하는 소년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그의 앳된 얼굴에서 자신과 같은 어딘가 쓸쓸하고 허전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너는 누구냐? 이곳은 대체 어디인 것이냐?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했어요. 그녀의 눈은 소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답을 찾으려 애썼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이곳에 혼자 있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곳에 하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연하를 바라만 보았어요. 그의 큰 눈은 연하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는 듯 했어요. 그의 손에는 연하가 본 적 없는 손바닥만 한 작은 도구가 들려 있었는데 그 도구로 아주 작은 하지만 놀랍도록 정교한 부품들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죠. 마치 손가락 끝에 마법이라도 깃든 것처럼 보였답니다. 톡톡 하는 작은 금속성 소리가 숲의 고요함을 간간히 깨뜨렸어요. 연하는 소년의 능숙한 손재주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저렇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복잡한 기계들을 다룰 수 있지? 연하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지우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이 기묘한 기와집 안에서 홀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듯 보였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과 시선은 연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연하는 자신처럼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소년에게서 낯설지 않은 오히려 익숙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버려졌다는 감정, 세상의 한 구석에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흐르는 듯 했어요. 지훈 또한 난생 처음 보는 연하에게서 알 수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를 느꼈고요. 그는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연하를 응시했는데 그 작은 움직임조차 연하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답니다. 그들의 눈빛은 공기 속에서 조용히 얽혀들었고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 했어요. 과연 이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만남은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운명을 불러올까요?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에 연하는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숲속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연하는 하루하루 지훈의 삶과 마주하며 그 소년을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신비롭고 조용한 아이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에 비친 지우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소녀는 인류의 오랜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지혜와 문명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마치 살아있는 도서관 같은 지식의 수호자였답니다. 그의 손끝에서 섬세하게 움직이는 기계들은 연하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정교함과 기술력을 자랑했어요. 오두막 안은 낯선 기계 장치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알 수 없는 푸른빛과 붉은빛이 번갈아 깜빡이며 복잡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어요. 윙 마이너스 안은 낮은 기계음과 틱 마이너스 틱, 거리는 정교한 부품들의 움직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연하는 그 소리들이 마치 지훈이 심장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지훈은 망가진 기계들을 마치 마법사처럼 뚝딱 고쳐내곤 했어요. 연하가 보기에는 그저 복잡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들이 지훈이 작은 손길이 닿으면 순식간에 다시 살아 숨쉬는 듯 했죠. 그는 아주 작은 나사를 조이거나 미세한 회로를 납땜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신호들을 진지한 표정으로 해석하며 홀로 분주하게 움직였답니다. 그의 집중하는 얼굴에는 조그만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도 했어요. 연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깊은 경외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연하의 눈에는 그의 천재성 뒤에 숨겨진 그늘진 외로움이 자꾸만 밟혔어요. 오두막 안을 가득 채운 차가운 금속 냄새와 기계음 속에서도 어린 소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을 이 끝없는 세월과 뼛속 깊이 스며들었을 고독이 연하의 가슴을 한없이 저미게 했어요. 연하는 자신처럼 세상에서 버려지고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진 지훈에게서 낯설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심장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모성애로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콕콕 아프면서도 따뜻해지는 기분, 마치 얼어붙었던 샘물이 녹아 흐르는 듯한 감각이었어요. 너는 이리 어린데 홀로였느냐?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칫했어요. 혹시라도 자신의 다음이 그에게 방해가 될까 봐 망설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슬픔과 연민이 뒤섞인 쉰 듯한 목소리였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처럼 버거운 일을 어찌 홀로 이리 감당했느냐?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연하의 목소리가 오두막의 차가운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지우는 그제야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공구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하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크고 깊은 눈빛은 아주 잠깐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마치 단단한 유리 표면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처럼 말이죠. 연하는 지훈의 눈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을 보았어요. 놀라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감, 어쩌면 어렴풋한 슬픔 같은 것들이었죠. 그는 연하의 따뜻한 시선과 질문이 낯선 듯 하면서도 동시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무엇인 양 느껴지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이내 그의 흔들리던 눈빛은 아주 작은 결심을 한 듯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 연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지훈의 말없는 동의를 확인한 연하는 그 곁에 머물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버려진 자신과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 버려진 듯한 소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약속은 굳이 말이 필요 없는 눈빛으로 전해지는 깊은 이해였답니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오두막 안을 가득 채운 차갑고 일정한 기계음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따뜻한 온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연하는 지훈이 작업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때로는 말없이 그에게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지훈은 물을 받아 마시면서도 여전히 기계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 아주 미묘하게 스치는 작은 미소는 연하에게 충분한 답이 되었어요. 함께 나누는 짧은 식사 시간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들이 쌓여갔죠. 이 작은 보금자리가 과연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평화롭게 지켜질 수 있을지 연하는 때때로 마음 한편에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 고립된 숲속에 그들 외에 다른 존재가 접근할 일은 없겠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연하는 마치 마른 땅에 촉촉한 담비가 스며들듯 지훈의 곁에서 스며들었어요. 따스하고 포근한 어머니가 되어주었죠. 해가 뜨고 질 때마다 그녀의 손길은 늘 지훈이 삶 속에 있었어요. 그녀는 숲에서 얻은 재료들로 투박하지만 영양 가득한 밥을 지어 먹였고요. 나뭇가지로 끓여낸 뽀얀 죽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낡아서 여기저기 해진 지훈이 옷을 발견했을 땐 밤늦도록 불을 켜놓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수선해 주었어요. 숲의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오두막 안연화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듬성듬성 실이 풀려나간 솜의 끝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자기 마음이 찢어진 것처럼 아파왔고요. 낡은 바짓가랑이에 예쁜 조각 천을 덧대어주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답니다. 연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지훈의 얼굴에는 미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향한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소년의 눈빛에 점차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거든요. 창백하고 굳어있던 작은 입술은 아주 가끔 아주 미세하게 위로 향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어요. 연하는 그런 지훈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겨두었답니다. 지훈아, 이리 와서 따뜻한 죽이라도 한술 뜨거라. 간밤에 추워서 혹 감기라도 들었을까봐 엄마 마음이 졸였단다. 너는 이리도 여위어서야 쓰겠느냐? 응? 연하는 따스한 죽그릇을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이 났고요. 지훈은 그녀의 부드러운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말없이 죽그릇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작은 손끝이 그릇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순간 지훈의 미간이 아주 살짝 움직였어요. 연하는 순간 그런 지훈의 작은 손에 흙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숲에서 뭘 했는지 손톱 밑에도 검은 흙이 박혀 있었고요. 연하는 자신의 손에 꼭 맞는 작은 수건을 물에 적셔 지훈의 손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따뜻한 물이 닿자 지훈은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움찔했지만 이내 연하의 부드러운 손길에 자신의 작은 손을 가만히 맡겼어요.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 부드러운 천의 감촉,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보살피는 연하의 따뜻한 눈빛이 지훈에게는 너무나도 낯설었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편안함을 안겨주었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보살핌을 받는다는 그런 따뜻한 감각이었답니다. 연하는 지훈의 깨끗해진 손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지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숲속은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로 가득했고요. 지훈은 평소와 달리 연화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어요. 그의 눈빛은 뭔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듯 간절하게 반짝였고요. 연화는 그런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를 따라 나섰어요. 오두막 뒤편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에 작은 바위 틈새가 있었는데 지훈은 그곳으로 연화를 이끌었죠. 좁은 통로를 지나자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선 듯한 넓은 동굴이 나타났어요. 신비로운 푸른빛이 동굴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요. 그곳은 바로 지훈이 비밀스러운 작업 공간이었어요. 동굴의 웅장한 벽면을 가득 채운 별 지도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아름다웠어요. 연화는 숨을 멈추고 올려다보았죠. 수많은 별자리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고 은하수가 유유히 흐르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어요. 지도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별지도 주변으로는 기묘한 기계 장치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딸깍딸깍 하는 규칙적인 소리를 냈고요. 유리관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액체들이 뽀글뽀글 거품을 내며 움직였어요. 연화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했답니다. 이 모든 것이 지훈이라는 작은 아이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훈은 작은 손으로 벽면 가득 그려진 별 지도를 가리키며 연화에게 자신의 지식과 세상의 비밀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특정 별자리를 따라 움직이며 그 별들이 품고 있는 오래된 이야기를 전하는 듯 했어요. 그의 눈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작은 입술은 미래의 이야기들을 조용히 속삭였죠. 그는 말을 하는 대신 눈빛과 몸짓 그리고 공간을 가득 채운 신비로운 기계음으로 연화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연화는 지훈이 가리키는 곳마다 시선을 따라 움직이며 그 아이의 깊고 넓은 세상의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연화와 지훈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가며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어요. 연화는 지훈을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메마르고 공허했던 그녀의 마음에 지훈은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고요. 지훈 역시 연화에게서 태어나 처음으로 따뜻한 모성을 경험했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는 지훈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햇볕처럼 스며들었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지만 이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질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숲 가장자리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가끔 숲의 바람이 평소와 다르게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연화와 지훈이 숲속 깊은 오두막에서 매일매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숲의 신선한 공기가 오두막 안으로 스며들었고요. 지훈이는 연화가 끓여준 따뜻한 죽을 맛있게 먹었어요. 연화는 지훈이의 작은 손을 잡고 숲길을 산책하며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행복을 느꼈다고 해요. 맑은 숲속 개울물 소리가 배경 음악처럼 잔잔하게 흘렀고요.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반짝이며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연화는 이 평화가 영원할 것만 같다고 생각했어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런 잔잔하고 고요했던 마을에는 어느 날부터인가 심상치 않은 차갑고 낯선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어두운 그림자처럼 서서히 드리워지더니 이내 마을 전체를 덮칠 듯한 먹구름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깊고 깊은 숲속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정체불명의 기계음과 함께 하늘을 찢을 듯한 범상치 않은 푸른 빗줄기가 숲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봤다는 소문들이 파도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답니다. 어휴, 밤만 되면 숲에서 쇠 긁는 소리가 난다니까요. 정말 소름 끼쳐 죽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번에 밤늦게 밭에서 돌아오는데 숲 가장자리에서 푸른빛이 번쩍이는 걸 봤다니까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히 파란 빛이었어요. 어둠이 깊어지면 숲의 가장자리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푸른빛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밤을 삼키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어요. 푸른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숲속을 가로지르며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 빛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묘하게도 차가운 한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듣도 보도 못한 쇠 긁는 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심지어는 이불 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고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어요.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숲속 깊은 곳에서 땅을 파헤치는 듯한 둔탁하고 날카로운 소리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소문 정도로 치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알 수 없는 공포가 드리워진 것을 감지했어요. 아이들은 밤이면 숲 쪽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울기 시작했고요.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는 숲을 향해 불안한 시선을 던졌답니다. 시장에 활기 넘치던 목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속삭이듯이 이야기했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틈타 마을의 촌장은 노골적으로 숲을 저주받은 마의 숲이라고 선포했어요. 촌장은 마을 회관 앞에 서서 횃불을 높이 들고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을 조장하려는 듯한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은 번들거렸고 손가락은 사정없이 숲을 향해 가리켰어요. 여러분, 밤마다 들려오는 괴이한 소리들과 빛들을 보셨을 테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랍니다. 숲의 신령님이 노하셨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악한 기운이 숲에 깃들었음이 틀림없어요. 이 숲은 이제 우리 마을을 위협하는 저주받은 마의 숲이 되었어요. 그 누구도 숲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것이요.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해요. 촌장의 과장된 몸짓과 목소리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고 웅성거리던 소리는 이내 함성으로 변했답니다. 사람들은 숲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거나 손에 든 농기구를 휘두르며 알 수 없는 존재를 향해 위협적인 몸짓을 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번들거렸고 서로를 보며 공포를 증폭시키는 불길한 에너지가 마을 전체를 뒤덮어버렸답니다. 연하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한편 연하가 사라진 후에도 그녀를 찾아 헤매던 김 진사와 시어머니는 이 기이한 소문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버림을 받고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연하가 혹시 이 숲속 그 기이한 현상들의 중심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죠. 그들은 마을 어귀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어요. 아니, 저 미친년이 기어이 이 마을로 왔을 줄이야. 죽은 줄 알았더니 정말 질긴 목숨이구먼. 즐겨. 어머니 숲이라 함은 연하가 예전에 그리도 숲을 좋아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아이가 이 모든 소문의 근원일 수도 있겠어요. 그 아이가 원래 좀 별난 구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진사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의 눈에는 이 소문들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라진 연하와 연결될 수 있는 실마리라는 냉철한 계산이 스쳐 지나갔어요. 잃어버린 재물과 가문이,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연하를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연하를 찾아내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라는 계산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 김진사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 애가 숲에 들락날락하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어. 분명 그년이 저주받은 숲의 요물이라도 된 것처럼 저리 숨어 있는 게야. 에이, 당장 가서 끌어내야지.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비열하고 간사한 미소가 길게 걸려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번들거리는 탐욕으로 가득했고 입술은 비틀리며 섬뜩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김진사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숲을 노려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으며 오직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려는 듯한 강렬한 의지가 엿보였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숲 쪽을 향해 움직였어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제 숲 근처를 맴돌며 연하와 지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듯 오두막을 향해 위협적인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밤의 장막이 드리운 숲은 이제 더 이상 연하와 지훈에게 신비롭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의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숲의 고요는 이제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어요. 밤은 정말이지 짙게 깔려 있었어요.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시끄러운 발걸음으로 숲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숲속의 고요함은 순식간에 시끄러운 웅성거림과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로 깨져버렸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살벌하게 빛났어요. 특히 촌장님과 김 진사님은 맨 앞에 서서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무언가를 크게 외치고 있었어요. 연하는 오두막 창문 틈으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숲의 밤 공기는 싸늘했지만 그녀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렀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올 줄이야. 그녀의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사나운 발길질 소리가 바로 오두막 문 앞에서 들려왔어요. 쿵, 쿵, 굉음과 함께 낡은 나무 문이 산산이 부서지며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튀었답니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아직 어린 지훈이를 자신의 등 뒤로 바싹 숨겼어요. 지훈이는 연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작은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촌장님의 붉게 충혈된 눈이 오두막 안을 훑더니 이내 연하를 향해 무섭게 고정되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답니다. 횃불의 주황빛 불꽃이 오두막 안을 비추며 기괴한 그림자들을 만들어냈어요.
흙먼지 냄새와 함께 쿰쿰한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저주받은 마녀, 내년이 틀림없이 숲의 사악한 악령과 손을 잡고 우리 마을을 파괴하려 드는 게 분명하렸다. 이 오두막에 숨어 요상한 짓을 꾸몄겠지. 당장 저 오두막을 완전히 불태워버려라.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려야 한다. 촌장님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거칠고 쩌렁쩌렁 울려서 연화의 귀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지훈이를 끌어안은 채 자신이 정말 마녀라도 된 것처럼 매도당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서글펐답니다. 그 순간 탐욕스러운 눈빛의 김 진사님도 연하를 향해 무섭게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번들거렸는데 연하는 그 눈빛에서 다른 악의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사태 뒤에는 김진사님의 사사로운 이득이 숨어 있을 거라고 직감했어요. 횃불의 거대한 불꽃이 연하의 얼굴을 시뻘겋게 물들였을 때 등 뒤에 숨어 있던 지훈이의 굳게 담은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는 것을 연하는 느꼈어요. 마치 작게 속삭이는 듯 했죠. 지훈아? 연하는 작은 아이의 움직임에 불안감과 함께 기묘한 예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훈이의 작은 손끝에서 눈으로 쫓아가기 힘들 만큼 번개 같은 속도로 무언가가 일어났답니다. 오두막 곳곳 벽과 바닥에 감춰져 있던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들이 스르륵 스르륵 소리 없이 움직이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희미한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오두막 바닥에서부터 연화의 발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정말로 갑자기 온 땅이 우르릉 하고 크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것 같았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굉음이 터져 나오면서 오두막 전체가 흔들렸어요. 바닥이 울리고 흙먼지가 천장에서 툭툭 떨어져 내렸죠. 연하는 너무나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지훈이의 작은 손에서 시작된 그 움직임이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방금 전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 장치들이 숲 여기저기서 솟아오르며 숲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나무들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흙먼지가 거세게 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거대한 힘에 밀려 순식간에 숲 밖으로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횃불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훅 하고 꺼져버렸어요. 사방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답니다. 방금 전까지 연하를 향해 광기 어린 외침을 쏟아내던 그들의 목소리는 이내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변했어요. 으악! 이게 무슨 일이야? 도망쳐! 하는 소리들이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답니다. 쿵! 쿵! 굉음은 점점 멀어졌고 숲은 다시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연하는 지훈이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에 완전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답니다. 대체 지훈이는 어떤 아이인 걸까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힘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놀라움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운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가득 채웠어요. 지훈이는 그녀의 뒤에서 작게 훌쩍이고 있었지만 그가 보여준 능력은 어린아이의 것을
넘어선 신비로운 힘 그 자체였답니다. 지훈아, 너는 대체. 연하는 지훈이를 꼭 끌어안으며 그의 작은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는 숲의 악령이 아니라 숲을 지키는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에 연하는 오두막 한편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상자였는데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그녀의 시선을 잡아 끌었답니다. 상자는 닳고 닳아 나무결이 희미했고 뚜껑에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았답니다. 삐걱이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상자 안에는 빛바랜 기록들과 함께 난생 처음 보는 기묘한 문양들이 새겨진 장치들이 가지런히 숨겨져 있었어요. 기록들은 오래된 종이에 빼곡하게 쓰여 있었는데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이 가득했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그 알 수 없는 문양의 장치 중 하나에 닿아 보았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차가운 금속인 줄 알았던 장치에서 따뜻하고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찌릿 마이너스하고 연하의 몸을 순식간에 감쌌답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했지만 아프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그 에너지는 그녀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답니다. 연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손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감도는 것 같기도 했어요. 고요한 밤은 깊어지고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발견된 고문서들은 연하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녀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지요. 오두막 안에는 기름 램프에 희미한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연하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 기록들을 해독하고 있었답니다. 탁자 위에는 먼지 쌓인 두루마리들이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었고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연하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이 신비로운 문서들의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글자들을 더듬어 갔어요. 그녀의 손끝이 닳고 닳은 양피지를 스칠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듯 고대의 문자들이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 문자는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림들과 상징들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마치 우주를 담아낸 듯한 별자리들과 이해할 수 없는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연하는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려는 고고학자처럼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복잡하고 난해하게만 보였던 문양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답니다. 지훈의 어깨 너머로 봤던 설계도 속 그림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눈에 띄자 그녀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어요. 몇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며 그녀의 눈은 뻑뻑해지고 몸은 피로했지만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는 강렬한 예감이 그녀를 계속 움직이게 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창밖으로 희미하게 푸른빛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에 퍼즐 조각을 맞춰내고 말았어요. 마지막 문장을 해독하는 순간 마치 머릿속에서 거대한 울림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연하는 깨달았어요. 지훈은 단순히 숲속에 버려진 신비로운 아이가 아니었답니다. 그는 인류의 모든 지혜와 문명을 고스란히 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시대로 온 지식의 수호자였던 거예요. 기록들은 지훈의 기원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었어요. 미래의 찬란한 문명 속에서 인류에게
닥쳐올 거대한 위협과 종말에 대한 섬뜩한 경고도 함께 담겨 있었지요. 마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지만 연하는 이 모든 것이 지독하게 현실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우는 그 모든 인류의 지식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혼자 싸우기 위해 이 외로운 시대로 보내진 존재였던 거예요. 그 진실은 연하의 온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그저 버려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여인이라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사명 속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에 그녀의 심장이 전보다 더욱 강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울려서 귓가에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답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가 이렇게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어요.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격의 눈물이었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거나 도망칠 곳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에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이 지훈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하고 뜨거운 사명감에 온몸이 휩싸였지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두려워할 이유도 피할 이유도 이젠 없다고 그녀는 단호하게 결심했답니다. 연하는 망설임 없이 탁자 위에 쌓여있던 지훈의 낡은 설계도들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밤새도록 해독한 고문서의 내용들이 마치 마법처럼 설계도 속에 복잡한 기호들과 일치하는 것을 보며 그녀의 눈빛은 비장하리만큼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저 복잡한 그림으로만 보였던 기계 장치들의 원리가 이제는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기술들이 담긴 도면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고도의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니 거대한 작업에 스스로를 내던졌어요. 밤낮 없이 오두막박 숲속을 오가며 연하는 지훈이 만든 기계의 장치들의 원리를 바탕으로 숲 전체를 감싸는 첨단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공구들을 들고 땀 흘리며 나무를 깎고 돌을 나르고 땅을 파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전사의 모습이었어요. 숲은 이제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거대한 방패로 강력한 요새로 조금씩 변모해 가고 있었답니다. 숲의 공기마저 그녀의 굳건한 의지로 가득 찬 듯 느껴졌어요. 지훈의 고귀하고도 놀라운 정체를 마침내 알게 된 연하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어딘가에 버려진 듯한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한 용기와 새로운 사명이 자리 잡았답니다. 연하는 이제 인류의 모든 소중한 지혜와 오랜 문명을 지켜야 하는 지식의 수호자의 따뜻한 어머니이자 동시에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지켜나가는 너무나도 당당한 수호자가 되었어요. 어깨에 얹힌 책임감은 무거웠지만 그만큼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연하는 기름 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 지훈이 그려준 복잡한 설계도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종이 위에는 나무의 형태와 흙의 단단함 그리고 물의 흐름까지 계산된 듯한 정교한 구조물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답니다. 연하는 지훈의 천재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마치 숲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느껴지도록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외부의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숲은 평소보다 훨씬 활기찬 소리로 가득 찼어요. 연하는 지훈과 함께 낡은 삽과 도끼를 들고 요새 건설에 착수했어요. 처음에는 굳은 흙을 파고 무거운 통나무를 옮기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쑤셨죠. 하지만 그녀는 지훈이 맑은 눈을 바라볼 때마다 피로를 잊고 다시 힘을 냈답니다. 연하는 돌멩이를 쌓아 올리고 굵은 나무줄기를 엮으며 벽을 세웠어요. 흙으로 틈새를 메우고 풀과 이끼로 위장을 했어요. 지훈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나무 조각들을 다듬거나 연하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주며 설계도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그의 손길은 작지만 정확하고 놀라웠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자 숲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울창한 숲이었지만 그 안에는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는 견고한 방어선이 구축되었죠. 나무와 넝쿨로 가려진 은밀한 통로들이 생겨났고 숲의 지형을 이용한 함정들과 감시탑들이 곳곳에 자리 잡았어요. 오두막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견고한 성체의 중심이 되었답니다. 그곳은 이제 연하와 지훈 두 사람만의 완벽한 보금자리이자 인류의 지혜를 품은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숲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며칠에 한 번씩 횃불을 들고 숲이 가장자리까지 다가와 서성거렸답니다. 하지만 숲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들에게 쉽게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숲의 입구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과 밤마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에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들은 오들오들 떨며 감히 한 발짝도 숲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죠.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다가도 숲이 풍기는 으스스한 기운에 눌려 인해 사라지곤 했어요. 김진사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는 매일 밤 잠을 설쳤고 숲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답니다. 감히 나를 막아. 그의 입술은 분노에 부들부들 떨렸지만 굳건한 요새 앞에서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연하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녀는 숲을 향해 욕을 퍼붓곤 했지만 그 어떤 저주도 요새의 단단한 벽을 뚫을 수는 없었어요. 숲은 그들에게 완벽한 벽이 되었고 그들의 모든 욕망을 가로막는 견고한 방패가 되었답니다. 지훈 또한 연하에게서 태어나 처음으로 따뜻한 모성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는 연하의 눈빛에서 조건 없는 깊은 사랑을 배웠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따뜻한 봄 햇살처럼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연하가 그를 보며 지었던 작은 미소, 그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부드러운 손길 하나하나가 지훈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위안과 행복으로 다가왔어요.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들은 그의 존재 자체를 충만하게 만들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하는 직접 캔 산나물로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지훈은 그녀의 옆에 앉아 작은 나무 조각을 다듬고 있었죠. 연하가 따뜻한 국을 그의 그릇에 담아주자 지훈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빛이 가득했어요. 그 작은 눈빛 하나만으로도 연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답니다. 지우는 조용히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아주 희미하지만 확실한 미소를 지었어요. 맛있어요, 엄마. 그 한마디는 연화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게 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의 모든 것이 되었고 숲속 깊은 곳에서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완벽한 가족을 이루었답니다. 숲속의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연아와 지우는 그렇게 영원히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들은 시대를 초월한 위협으로부터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숲 위로 쏟아져 내리는 고요한 밤이면 연아는 지훈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먼 옛날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어요. 지훈은 그녀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인류의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겨나갔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굳건한 용기로 미래를 지켜낸 진정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숲속 오두막에서 연아와 지우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되새기게 해주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되었답니다.